김여정이 지난 1월 강등설이 나온 적 있었습니다.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? 왜 그렇게 남의 집안 동정을 살피느라 노고하는가?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이다라고 우리 측을 향해 비난을 한 바 있고요.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가라면 섭섭해야 할 특등 머저리들이다 라고 지난 1월 13일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.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. 특등 머저리 이거 김여정이 한 말인데 지금 다시 들어도 저게 뭔 뜻인지 당최 모르겠어요. 특등 머저리. 아무래도 저 때가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이제 탈락하면서 오히려 강등된 거 아니냐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이 거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실상의 분할 통치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와 위상이 달라진 것 아니냐 했을 때 등장해서 이제 북한의 열병식을 우리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가 추적하고 있다 이런 거 밝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정 머저리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번에도 뭐 특등 머저리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번 담화에도 뭐 태생적인 바보다 멀빠진 선택이다 굉장히 뭐 강도 높은 발언들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저 발언 하나하나에 뭐 주목할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북한의 의도가 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사실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부터 뉴욕 채널이라고 했었죠. 그러니까 결국은 유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.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,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을 지금 이틀 앞두고, 그러니까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성명을 내서 성명을 강하게 이제 남북 군사 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 김태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방문하는 결국 미국의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과의 2+2 회담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.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에서 다시 중재 역할을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남았고 어떻게 보면 3년 전 봄날 얘기했던 것 자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3년 전 봄날이지 않았겠습니까? 가장 그러면서 교류가 활성화됐었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났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염두에 둘 텐데 결국은 이제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했던 게 지금 조금 나오는 것처럼 물론 지금 이제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남북 대화 창구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그리고 금강산 관광국의 폐지를 최고 수뇌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결국은 남북 대화하려면 일단 미국을 설득해서 다시 대화장 끌어들여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 담화 속에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. 미국은 북한이 계속 응답이 없었다라고 얼마 전 밝힌 바 있습니다. 미국을 향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.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. 조금 전 이재명 기자가 언급한 부분도 이건데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. 김여정, 우리 땅에 화양내 풍기고 싶어 몸살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도 충고한다.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. 이거 발편이 뽑고 잠자는 건 만하는 거거든요.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.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. 김태우 원장님, 참 이상해요. 저도 외교안보 통일 쪽을 오래 담당했던 출입기자 출신인데 북한이 왜 가진 것도 많지 않으면서 고유의 고집이랄까요? 자존심이랄까요? 아니 이렇게 위협한다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핵을 갖게끔 인정해 줄 리도 만무하고 본인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렇게 말폭탄을 던진다 해서 우리 정부가 무서워하지 않으리라는 건 자명한 건데 요구할 게 있으면은 부탁조로 요구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판에 왜 이렇게 뒤틀고 비틀고 협박성으로 얘기하는 겁니까? 지금 이 시점에는 제가 특별히 한미일 안보 공조 회복하는 문제하고 쿼드 플러스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3월 12일 날 말이죠. 이 쿼드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, 인도, 호주, 일본 이 네 나라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예. 그런데 여기에 뉴질랜드, 베트남, 한국 같은 나라들을 집어넣어서 더 쿼드 플러스로 키우겠다. 이게 지금 미국의 구상 아닙니까? 예컨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자 우리 정보 뭐 있으니까 좀 그런 가입하지 마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? 이제 한국 정부가 지금 매우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려워요.
3월 12일 날 그 쿼드에서 네 나라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쿼드에서 지금까지 장관급이 만났는데 대통령들이 만난 건 처음이에요. 그날 같은 날짜에 이 글로벌 타임즈 이게 이제 황구시보의 영문판이죠, 중국에. 이 여기에서 한국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. 한국이 쿼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과 중국 간의 회복한 전략적 신뢰가 일순간 파괴될 것이다. 굉장한 협박을 했어요. 아니 원장님 제 질문은 예. 알겠는데 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늘 폭력적으로 얘기를 하냐.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그 중국에 대한 압박에 맞추어서 북한도 한국을 압박하는 타이밍을 이 시점으로 잡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뭐 우리 정부가 표현은 별로 안 하겠지만 속으로 굉장히 소가리를 할 것이고요. 이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와서 2+2 회담을 하면서 이 쿼드 얘기를 할 것이 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할 것이 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. 여기에 북한이 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답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김태호 전 통일연구원장님 모시고 원포인트로 도대체 김여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. 김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